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평가. 자, 여러 번 공부하긴 했는데요. 자, 사전평가란 뭘까요? 자, 사전, 미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평가를 한다. 그러면 왜 미리 평가를 할까요? 자, 우리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레벨 테스트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쉽고요. 저 뒷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휘, 그다음에 조사, 문법,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한국사 이해까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도 먼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지요?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평가는요. 50문항입니다. 자, 50문항을 60분 동안 풀면 되는데요. 자, 앞에는 쉽다 그랬죠. 앞에 어휘부터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1번부터 48번까지는 객관식 1, 2, 3, 4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고요. 49번, 50번. 자, 이거 두 문제 간단한 쓰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쉽지요? 앞부분은 쉽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그렇죠. 가방이에요. 자, 우산, 가방, 신발, 장갑 다 아는 단어죠? 자, 정답은 2번 가방입니다. 자, 2번은요. 조사가 들어가는 문제네요. 자, 회사 땡 다녀요. 자, 회사라는 것은 장소를 뜻하고요. 장소를 뜻하는 말 뒤에 오는 조사는 뭐가 있죠? 자, 에나 에서가 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 다녀요. 회사에서 다녀요.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그렇죠. 회사에 다녀요. 자, 조사 장소 뒤에 에가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가다, 오다, 다니다처럼 이동 동사가 온다. 다른 건 올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요, 집에 와요, 회사에 가요, 화장실에 가요. 요 앞에는 자, 장소를 뜻하고요. 자, 장소 뒤에 에는 가다, 오다 밖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에서, 장소에서에는 다양한 동사가 온다. 그래서 에서 뒤에 무엇을 하다. 자, 여러 가지.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처럼 에서 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가 오고, 자, 장소 뒤에 에는 이렇게 가다, 오다, 다니다처럼 이동 동사만 온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오늘 날씨가 춥나요? 아니요. 생각보다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혹시 춥다의 반대말을 뭐라고 배웠죠? 덥다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덥다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은 날씨는 춥다. 내일은 덥다. 이처럼 날씨가 하루에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통은 춥다의 반대는 덥다지만 여기는 춥지 않다 요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춥지 않다와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춥지 않은 것은 반대로 이렇게 따뜻하다가 됩니다.
자, 춥지 않냐 그래도 생각보다 시원하다. 이거 조금 어색합니다. 자, 뜨겁다, 차갑다. 무엇을 만졌을 때 우리가 느낌을 말합니다. 자, 뭐 우리가 물이 뜨겁다, 물이 차갑다. 주스가 차갑다처럼 느낌할 때 뜨겁다의 반대는 차갑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진아 씨, 오늘 숙제가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어렵다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쉽다. 그래서 정답은 쉬워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비읍 불규칙이라 쉬워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쉬다 있죠. 쉬다. 쉬는 시간 할 때 쉬다. 요거는 쉬어요. 자, 요거 쓸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힘들어요. 반대는 반대말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괜찮겠죠? 자, 깨끗하다. 반대는 뭘까요? 더럽다. 그래서 여기는 더러워요. 자, 이처럼 어휘 공부를 할 때는요. 비슷한 표현이나 반대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시장에서 사과, 바나나를 샀다. 사과, 바나나 모두 과일이지요. 두 개 모두 샀어요. 그럼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사과하고 바나나를 샀다. 근데 하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거와 같은 표현. 자, 하고하고 같은 표현은요. 과나 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받침, 앞글자 받침이 있으면 과, 받침이 없으면 와. 그래서 여기는 사과, 과는 안 들어가고요. 사과, 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하면 좋겠는데, 자, 좋아해요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공포 영화를 보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보고 싶어요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또 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집이 학교에서 멀어요? 자, 멀다의 반대말 알아둬야죠. 뭐가 있지요? 그렇죠. 가깝다. 가까워요. 자, 이처럼 특히 형용사는요. 단어의 뜻을 찾지 말고 반대 표현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더러워요. 아까 방금 전에 반대 표현 배웠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깨끗해요. 자, 짧다. 머리가 짧다. 반대는 길다. 그래서 길어요. 자, 우리 집 방이 넓다. 자, 길다, 짧다는 위를 뜻하고요. 넓다라는 건 옆을 뜻합니다. 그래서 넓다의 반대는 좁다. 그래서 좁아요. 자, 이렇게 다른 형용사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모자라다라는 표현 뭘까요? 그렇죠.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다의 반대를 또 찾습니다. 그럼 부족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부족하다는 안 돼. 여기 생겼죠. 반대말이니까. 자, 많다인데 어떻다? 넉넉하다. 자, 그래서 넉넉하다 들어갑니다. 또 다른 거 있죠? 부족하다의 반대는 또 충분하다. 먹고 남다 이 정도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반대 표현을 알아두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월급을 타면 무엇부터 하고 나머지는 써요. 자, 나머지를 써요. 월급을 타다. 우리는 월급을 받다.
받다라고 하죠. 그래서 받으면 자,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먼저 쓰면 안 돼요. 나머진 써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아야 되겠죠. 모으다. 모으다란 뜻과 같은 것 찾아야 되겠죠. 모아요. 어떻게 모아요? 네. 저축해요. 혹은 저금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자, 할인 알죠? 디스카운트 깎아주다. 아이고 깎아주단데요. 자, 주문하다는 자, 짜장면 주문해 시키다. 바꿔 쓸 수 있고요. 환불하다. 돈으로 바꾸다. 자,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국에서 땡땡땡 한국어를 잘 해야 해요. 자,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해야지 좋겠죠? 특히 좋은 걸 찾아야 되겠네요. 뭐 하려면? 취직하려면, 일하려면. 자, 한국말을 못해도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 많죠. 하지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한국말을 잘 해야 해요. 자, 다음 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밥을 너무 많이 땡땡땡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많이 먹고 먹었더니 먹을수록 먹으면서 자, 앞에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뒤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앞과 뒤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뭐가 됐죠? 그래서 at, 어더니. 자, 먹고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앞과 뒤를 연결하고요. 을수록 자, 밥을 너무 많이 먹을수록 뒤에는 뭐가 되죠? 점점 더하다, 더 심해지다, 심해짐, 더해지다.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심해지는 건 어떤 뜻이죠? 배가 불러진다, 배가 부르다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자, 으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동사를 동시에 하는 것 말합니다. 동시랑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또 뭐 할까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이야기하면서 걸어요.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동사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은 으면서입니다. 자, 12번. 이번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네요. 수도 요금, 물을 썼죠. 물을 쓸 때 내는 돈. 그죠? 물 사용료.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수도를 많이 썼어요. 그럼 조금을 써야지. 앞으로 조금만 뭐 써야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만 쓰다. 이걸 다른 표현을 어떤 표현이 있었죠? 아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끼다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절약하다, 아끼다. 자, 일단 세금이란 뜻 알아볼까요? 세금은 나라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수입, 들어오는 돈. 자, 할부는 돈을 카드 할부 있죠. 나누어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시오가 있습니다. 아까는요. 반대 표현 찾았고요. 지금은 비슷한 표현 찾겠습니다. 우리 모임 장소가 언제 바뀌었어요? 그 식당이 휴일이라 다른 곳으로 원래는 바꿨어요. 써야 되는데 바꿨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식당. 식당을 바꾸다는 것은 장소를 바꾸다는 말과 찾아봐요.
취소했어요는 안 하기로 했어요고요. 교환하다. 자, 교환하다도 바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뭘 바꿔요? 식당을 바꾸는 건 아니고 교환하다는 것은 물건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글자 좀 이상하네요. 변경하다. 자, 이건 변경이라는 것은 시간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바꾸다 할 때 쓰고요. 환불하다. 방금 했어요. 뭘 바꿔요? 돈을 바꾸다. 자, 바꾸다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식당, 네, 뭐 장소, 뭐 이걸 바꾸기 때문에 변경했어요가 맞습니다. 자, 다음 14번.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네, 아버지께서 예쁘게 가꾸셨어요. 예쁘다 비슷한 말 뭐가 있죠? 그렇죠. 아름답다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자, 다음 15번. 자, 볼게요. 운전할 줄 알아요? 네, 할 줄 안다. 무엇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입니다. 할 줄 알아는 어떠한 능력. 자, 능력을 뜻한다. 할게요, 갈게요. 뭔가가 약속을 할 때 표현을 쓰는 것이요. 할까요? 을까요? 상대방을 권유할 때 같이 뭐뭐 하자.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경험을 뜻합니다. 자, 16번. 청소를 한 후에 뭐 할 거예요? 빨래도 요리도 할 거예요. 자, 빨래도 그렇죠. 하고 요리도 할 거예요. 앞과 뒤가 비슷한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표현 고. 그러니까 그리고가 되겠죠. 고. 자, 하면 빨래도 하면 요리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면은 가정을 뜻한다. 그래서 만약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반대의 뜻이 있고요. 하니까, 니까 이유를 뜻합니다. 빨래도 하니까 요리도 할 거예요. 이건 안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아까 그 사람 누구세요? 가족처럼 땡땡땡 이웃이에요. 자, 지내다라는 어휘를 쓸 건데요. 지낼, 자, 지내는, 지낸, 지내서. 요거는 아서, 어서 이 표현이죠. 그래서 지내서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쓸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낼게요. 지낼. 어떤 표현이죠?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지내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 지낸.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처럼 지낼 이웃이에요. 앞으로? 이건 앞으로 가족처럼 지낸 이웃이에요. 과거?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은 현재 표현입니다. 그럴 때는 지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나 요즘 뭐 뒤에는 먹는처럼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을 쓴다. 그래서 여기 지내는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땡땡땡 병원에 가보세요. 감기가 들다? 감기가 유행이다. 감기가 나으니까. 감기가 걱정하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감기가 요즘 많이 있다. 그건 뭐지? 유행하니까가 됩니다. 근데 감기가 들다. 요것도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자, 여기 조사가 달라지네. 감기에 들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 조사가 달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된장찌개 뭐 있어요? 근데 있어요가 없네요. 그죠? 네, 된장찌개로 드시겠어요? 자, 있어요. 자, 된장찌개 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과거.
미래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떤 능력을 뜻하는 데있죠. 자, 나요? 자,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 돼요?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되나요? 돼요? 라고 해도 되고 되나요? 먹나요? 가나요? 하고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데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일기예보를 땡땡땡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일기예보를 들어서 들었는데 듣는 바람에 자, 그럼 여기가 자, 앞과 뒤가 어때죠? 전환이 되겠죠. 전환. 바뀌다는 뜻이에요. 전환. 자, 그래서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자, 들어도 뒤에 아도 어도가 나오면 앞과 뒤에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의 뜻이 좀 나옵니다. 아서서 이건 앞에 원인과 예보를 들어서 어떻게 됐다. 뭐 결과가 나올 때 쓰고요. 는 바람에 이건 뭐 이유 품인계를 나타내는데 뒤에는 꼭 부정적인 문장이 온다. 뭐 듣는 바람에 공부를 못했어요. 뭐 늦는 바람에 지각했어요.처럼 뒤에 안 혹은 못 혹은 어휘를 좀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한테 땡땡땡 속상해요. 엄마한테 땡땡땡 속상하다. 속상하다는 건 결과예요. 왜 속상할까요? 앞에는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아서서 야단 맞아서 야단 맞아서 야단 맞다 다른 말로 뭐가 있죠? 혼나다 혼이 나다 혼나다 야단 맞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야단 맞으니까 으니까 이유를 나타낸다 그랬고요. 으니까 뒤에 오는 문장은 어떤 거? 평서문뿐만 아니라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다 온다 그랬죠. 자, 을까봐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뭐뭐더라도 자, 더라도가 나오면 앞과 뒤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뒤가 반대 뜻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흐엉 씨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칭찬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면 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약간 뭐죠? 겸손의 뜻으로 약한 뭐죠? 부정.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고 겸손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을 찾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기는요, 잘하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이 친구 진짜 잘합니다. 그래도 네, 저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잘하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할 때. 자, 겸손이나 약한 부정을 할 때 뭐뭐기는요. 자, 문법 배웠습니다. 자, 다음 2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쇼핑을 하느라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그죠? 맞고요. 너무 바빠서 밥을 먹는 대신 우유를 마셨다. 뭐뭐는 대신은 어떤 보상을 뜻한다. 해서 밥 대신 우유 보상 받았죠. 맞고요. 기침을 하는 데다가 콧물도 나서 힘들어요. 자, 는 데다가는 이제 추가라는 뜻이 있어요. 추가. 그래서 비슷한 문장이 하나 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법 뿐만 아니라와 바꿔 쓸 수 있다. 기침도 많이 하고 콧물도 난다. 앞뒤 비슷한 문장 맞지요? 자,
아침에는 비가 엄청 오더니 저녁에 안 올 거예요. 자, 오더니 저녁에 안 올 거예요. 뭐가 좀 어색하죠? 아침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저녁에는 안 올 거예요. 이게 좀 낫겠죠? 자, 어색합니다. 자, 24번. 띄어쓰기 안 했네요. 이 청바지가 편한 반면에 좀 비싸요. 자, 반면에란 뜻은 어떤 뜻이죠? 반대로라고 얘기했어요. 편하지만 반대로 비싸다. 네, 맞고요. 너도 들었다시피 소풍 날짜가 바뀌었다. 자, 얻다시피 자, 어떤 행동과 거의 거의 가깝다. 비슷한 그 행동과 비슷함을 뜻하거나 혹은 거니와 너도 들었거니와처럼 자, 상대방도 알고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자, 오는 도중에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동창을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맞고요. 열심히 할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자, 할은 앞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죠. 앞으로 열심히 할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공부를 했지요. 시험을 봤으니까 과거 표현으로 열심히 한 만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문법이 나오네요. 자,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자주 결석하게 돼요. 아무리 일이 땡땡땡 결석은 하지 마세요. 자, 아무리란 부사와 항상 같이 쓰는 거 뭐가 있죠? 아도 어도. 아무리 어도 같이 쓰는 표현이고요. 혹은 더라도 이게 같이 오는 문법이니까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 나는 그것과도 아예 상관없다. 자, 더니는 앞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결과가 뒤에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고요. 으면 자, 가정을 나타낸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6번 보겠습니다. 벌써 수업이 끝났어요? 아니요. 그럼 수업 안 끝난 거예요. 학교에 땡땡땡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학교에 어떻게 해요? 갔어도 아파서 왔어요? 갔어도 그러면 안 와야 되겠죠. 반대니까 안 되고요. 자, 다가라는 표현은 어떤 동사를 하고 자, 멈추고 다른 동사를 한다.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 그다음에 밥을 먹다가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처럼 학교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자, 다른 동사. 정답은 네, 2번입니다. 갔을지 올지는 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까 했던 문제와 같은 거네요. 이 음식은 먹은만 해요. 좀 어색하죠? 아직 안 먹었으니까 먹을만 하다. 요거는 이제 괜찮다 이런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정도는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지금 식당에 가려던 참이요. 지금 막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려던 참이다. 으려고 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맞고요. 지은 씨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했을 리가 없다. 했다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안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두 사람이 도서관으로 가던데요. 자, 던이라는 것은 과거고요. 과거에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앞에 벌써 정답 나왔죠? 이 음식은 먹을만 해요. 28번 밥은 물론이고 물조차 마실 수 없어요. 물까지 이거조차도 뭐 이런 뜻이죠. 맞고요. 겨울 날씨치고는 별로 춥지 않은 편이다. 자, 뭐뭐치고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외가 없음을 또 뜻합니다. 그래서 겨울 날씨는 대부분이 어떻다? 춥지요. 하지만 별로 춥지 않은 편이다. 예외가 있다란 표현이네요. 1등은커녕 꼴찌나 안 했으면 좋겠다. 뭐뭐는커녕 자 부정적인 표현이죠. 1등, 꼴등 제일 못한 거죠. 안 했으면 좋겠다. 맞고요. 아까 하도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안 되죠. 먹고 싶다.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표현 어색합니다.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어휘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종결어미, 연결어미 문법을 좀 여러 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문법에 틀린 것, 자, 풀어봤지요. 자, 문제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내용만 바뀌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어휘와 문장을 하는데 읽기 부분입니다. 자, 29번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좋아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에도 라면을 먹으려면 먼저 냄비에 적당한 양의 물을 어떻게 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때 달걀이나 파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우리가 빈칸 문제가 나오면요. 앞뒤 문장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바로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했대요? 끓이다. 어떻게 끓이다? 네. 물을 넣고 끓입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30번 지난 토요일에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졸업 후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어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흐뭇한 하루였습니다. 자, 모처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어땠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자, 1번부터 4번 중에 기분이 좋다 표현 어디 있을까요?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곳은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자 접속사 잘 봐야 돼요. 반대요.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고향과 다르게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쌓인 눈을 구경합니다.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산의 경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시골이겠죠, 반대.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더 복잡합니다. 안 되고요. 자, 시골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 있어서 차가 많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이 사람의 고향과 한국에서는 비슷합니다. 고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사갈 집의 안과 주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여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데요. 집을 구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계약한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 안전합니다.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인을 만나본 후 부동산 중개사 계약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누구하고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자, 33번. 다음을 읽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몸이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힘든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한강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걷기 운동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강공원은 차가 다니지 않아 걷기 운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자, 한번 밑줄 그으면서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저는 힘든 운동을 많이 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틀렸네요. 한강공원은 운동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한강공원은 하기에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저는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아직 할 게 아니라 할 것입니다가 되겠죠. 이거 틀렸네요. 저에게 걷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힘들지 않다,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자, 같은 것 고르기 보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고 잡념도 사라져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평소에 심심하지 않습니다. 자, 평소에 심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죠.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맞네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 잡념이 생깁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다, 생기다. 이렇게 틀렸고요. 어머니께서는 음악 듣는 걸 싫어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걸 싫어한다. 자,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정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낮잠은 집중력과 업무 능력을 높여주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러나 잠이 깼어도 자꾸만 자고 싶어지는 수면 관성 효과를 일으키거나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낮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야 한다. 이때 시간은 정오는 우리가 12시를 말합니다. 정오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으며 20분에서 40분 정도면 부작용 없이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낮잠은 20에서 40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부정의지. 맞네요. 낮잠은 오후 4시 이후에 자는 것이 좋다.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라 그랬죠. 이후 안 됩니다. 밤에 잠을 많이 자면 낮잠을 잘 수 없다. 밤에 낮잠을 잘 필요가 없죠. 이거 거꾸로 됐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낮잠이 부족해지면 수면 관성 효과가 생긴다. 잠이 깨어도 자꾸만 자고 싶어진다. 요거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 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족 행사가 많았다. 작년에 태어난 조카의 돌을 맞아 돌잔치도 했고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도 치렀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더 생각났다. 우리 부모님 환갑 때도 찾아뵙고 축하해 드려야겠다. 행사가 많아서 분주했지만 조카에게는 사랑을, 부모님께는 효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냈다. 가족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국의 풍습이 참 정겹게 느껴진다. 자, 이번 달 2번의 가족 행사가 있었다. 자, 지난달이죠. 돌잔치는 참석하지 못했고 환갑잔치에는 갔다. 돌잔치도 했다. 그것도 같죠. 한국의 풍습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네, 맞네요. 지난달에 고향에 사시는 부모님 환갑잔치에 다녔다. 아니, 이건 아니죠. 시어머니 생신인데 다음에 환갑잔치도 해드려야겠다. 아직 안 간 겁니다. 다음에 갈 거다. 라고 했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중심 생각, 즉 중심 생각은 어디 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중심 생각이 나와 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그리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소리 등 이웃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양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의 방음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중심 문장은 어디 있다 있죠? 자, 여기 맨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 있죠? 자, 건물을 지을 때 방음을 고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면 소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이처럼 항상 기억해야 될 건요. 중심 내용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제목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지, 무엇에 대해서, 자, 즉 핵심어가 되죠. 핵심어는 다른 말로 중심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 문장이라는 것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와 있을 텐데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먼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경찰청과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피해 대처하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했을까요? 보이스 피싱의 유형, 이유, 발생 비율, 대처 방법.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번부터 이제 48번까지는요. 우리가 한국 사회 이해에 나오는 문제라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지리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한국의 서울에 가보셨어요? 그럼요. 서울에 있는 어디도 가보았죠. 자, 서울에 있는 자 곳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불국사. 불국사는 절이에요. 유명한 절. 경주에 있습니다. 한라산 어디 있죠? 네, 제주도에 있고요. 경복궁. 자, 우리 친구들 경복궁 많이 다녔죠? 예전에 왕 임금이 살던 곳을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임금 왕이죠. 자, 서울에 경복궁 있죠.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가봤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안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 하회탈. 웃는 모양의 탈을 쓰는 거 있죠. 하회마을. 자, 우리가 불국사, 한라산, 하회마을을 몰라도 경복궁은 서울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형제, 자매, 자녀와 내 자녀와의 관계. 자,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는 촌수라고 하는데요. 촌수를 1촌, 뭐 2촌, 3촌, 4촌, 5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 이 부부는 동등해서 촌수가 없다. 그래서 영촌, 촌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여기 사이를 부모와 자식 간을 1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언니, 오빠, 언니나 뭐 오빠가 되겠죠. 이거 남자도 똑같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는 나와의 이촌 관계가 됩니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순서리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아이에게 우리가 보통 부르죠. 제 남동생에게 삼촌 이렇게 부르죠. 이게 촌수예요. 삼촌이라고 부르고요. 자, 나의 형제, 자매의 자녀와 나의 자녀 사이를 이렇게 뭐가 할 때까요?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촌지간, 이종사촌, 고종사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공부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1번.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맞지 않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버스 전용 차료제 맞고요.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환승 할인 제도 맞고요. 버스 교통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버스 전용 차로제라고 하고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버스를 30분 이내에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이 세 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 태어난 지 60번째 맞이하는 날. 생일이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나왔습니다. 환갑이라든가 다른 말로 회갑잔치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돌잔치는 태어난 지 뭐죠?
첫 번째 맞는 거 1년 되는 날 이게 돌잔치고요. 칠순잔치 이 칠순은 70을 뜻합니다. 70세의 생일을 칠순잔치 생일잔치는 알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뭘까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보건소입니다. 한의원은 한약 뭐지 우리가 한의사 그 다음에 뭐 한약 그 다음에 침을 맞거나 뭐 이런 시술하는 걸 한의원이라고요. 동네 의원은 가까운 곳 종합의원 큰 병원.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44번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작업할 때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맞습니다.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118에 전화한다. 자, 가장 좋은 건 119. 자, 119가 생각나지 않으면 112. 자, 우리는 119나 급할 때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난 대비 훈련에 참여한다. 맞고요. 평상시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둔다. 자,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5번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이다. 네, 중학교까지 의무 맞고요. 1학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 2학기는 3월 초에 시작한다. 자, 외국의 경우는 이런데요. 한국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1학기가 3월이고요. 2학기가 바뀌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학교로 구분된다. 자, 국립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면 국립이고요. 공립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들었다. 이것도 뭐 공립이라고 합니다. 사립은 개인이 학교를 만들면 사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다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6번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60세 이상의 국민의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맞고요. 임신 또는 육아 여성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럼 힘들잖아요. 연장하면 될까요? 아니죠. 연장하다, 줄이고 있죠. 실업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 맞고요. 임신한 사람에게는 일을 조금만 하게 하는 거 제가 있습니다. 자, 47번은요. 아래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편이네요. 월세집에 살 때 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끔 월세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다. 집주인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될 때 수도관이 얼어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 집을 고쳐줘야 한다. 하지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는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전구, 건전지 등의 물품을 바꿀 때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전구, 건전지 등의 물품은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사람이 부담한다. 집주인, 맞네요. 오래된 보일러를 수리할 때 집주인이 돈을 내야 된다. 보일러 하면 집주인이 내야 된다. 맞고요. 수도를 잘못해서 고장냈을 때 집주인이 고쳐야 된다. 잘못해서 고장났을 때는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 틀렸네요. 수도가 얼어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 집주인이 고쳐준다. 수도관이 얼어서 못할 때 고쳐준다. 네, 맞고요. 자, 이렇게 꼼꼼히 한 번씩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이번엔 같은 것 고르세요네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많다.
명함을 줄 때는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주는 것이 좋다. 명함은 아랫사람이 먼저 전달하고 다른 곳을 방문할 때는 방문한 사람이 먼저 준다. 명함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 자신의 이름이 상대방 쪽을 향하도록 준다. 명함을 받을 때는 하의 아래쪽이에요. 주머니에 넣지 않고 상의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미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받은 명함을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좀 헷갈리지만 밑줄 그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바로 지갑에 넣는다. 어떻게 해요? 넣지 않는 것이 좋다. 틀렸네요. 명함을 받을 때는 상의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하의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틀렸고요. 명함을 줄 때는 상대방이 읽기 편한 방향으로 준다. 상대방이 읽기 편한 방향 쪽으로 향한다. 네, 맞고요. 다른 회사에 가면 먼저 명함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 방문하는 사람이 먼저 준다. 자, 같은 것 고르기 할 때는요. 저처럼 밑줄을 그으면서 틀린 부분 찾으면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쓰기 문제 두 문제네요. 간단한 쓰기 문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꾸이씨 한국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어요? 저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동호회에 나가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동호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만나다라는 동사가 들었는데 연결 어미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했죠? 만날 수 있어서 또 만나서 이렇게 써도 좋고요. 만나니까. 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어미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월급으로는 땡땡땡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저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축을 할 수 없다. 좀 어려운 편인데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1번부터 50번까지요. 사전평가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가 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한 번씩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 시험을 보러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